한 번도 경영 환경이 확실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불확실성이 계속되어 왔었는데 얼마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준비가 돼 있느냐가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영 전략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와 명쾌한 기업 강의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한양대학교 이상명 교수님 모시고 불확실성이 높은 이 기업 환경에서 필요한 경영 전략에 대한 교수님의 조언을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명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네.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사실 있습니다. 지난 학기 또 언택트 수업으로 네, 거기도 네. 진행을 하셨을 텐데. 네네, 그렇죠. 강의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게 교육이라는 게 일방향적인 전달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인터랙션이 돼야 돼서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 좀 많았었습니다. 네. 걱정도 많았었고, 항상 기업에 가면 변화와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은 변화와 혁신을 내가 과연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냐 이런 반성도 좀 됐던 게 그런 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참 많았었는데 사실은 교수님들이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저항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갑자기 어쩔 수 없이 음. 받아들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때는 즐겨야 되니까 네. 그래서 할 수밖에 없었었는데요. 그 장점도 많은 것 같고 좋은 면도 많은 것 같은데 디지털로 해서 수업하는 게 과연 좋나 안 좋나 이번에 성과가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하기 약간 좀 빠른 것 같은 게 인프라가 조금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약간은 5G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서포트 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그 끊기는 것도 좀 많고 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일방향으로 뭐 강의하고 그거까지는 괜찮았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인터랙션 할 때는 너무너무 단절이 좀 많아서 그런 문제도 좀 있었었고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약간 하이브리드 비슷하게 동영상 찍은 걸 이렇게 틀어놓고 학생들하고는 인터랙션을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네. 갑자기 이 카톡이 따라란 들어오니만은 정말 친했었는데 한참을 못 본 선배가 있는데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야, 너 강의하는데 청과 짓고 해도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양반이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지? 하고 너무 당황해가지고요. 그래서 봤더니만 그분 자제분이 아들이 그 저희 학교에 입학을 해서 제가 이거 하고 있는 그 동영상을 같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야 이거 정말 이게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요즘 뭐 좀 그런 얘기지만 사실 대학도 대학이지만 특히 초중고 스님들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게 이게 학생들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엄마가 보고 있거든요. 지켜보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라는 반성도 하고 뭐 그러고는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 기업 강의도 많이 하셨었는데 사실 여러분들을 많이 모실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언택트 교육이다 보니까. 네네네. 그런 사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기업 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가는 게 좋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실까요? 아니 뭐 학교 강의도 지금 제대로 모르는 사람인데 사실은 메타비를 통해서 참 많은 분들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풍성해졌던 것 같고요. 그랬었는데 분명히 단절은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갈증은 굉장히 많이 타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담아낼 건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돼야 될 것 같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접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 온라인이라는 게 아무래도 그 상호 인터랙션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뭐 하이브리드 형태를 간다든지 뭐 가령 뭐 일방적인 내용들 좀 들어가지만 디스커션 같은 경우는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좀 찾아봐야 되는 것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단순하게 지금처럼 어떤 지식의 전달 그게 디지털에서 커버하는 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교수가 했던 것들은 다 기존에 나왔던 걸 기반으로 해서 전달하는 그 정도 역할밖에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검증된 거 좋은 표현을 쓰면 근데 이제 검증을 기다리기에는 우리 기업의 수준이라는 게 그 검증된 지식을 가지고 뭐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 수준은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프론트라인에 있는 생각들을 뽑아내서 전달하고 그게 공유하고 디스커션 될 수 있는 그런 장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전 세계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교수님.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이게 초불확실성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정말 모두가 얘기하는 그런 빅체인지가 오는 시대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기업의 성장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이런 성장의 패러다임에 맞춰서 어떤 부분들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지에 대한 교수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유행가를 들으니까는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노래가 있던데 네네네.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한 번도 경영 환경이 확실했던 적은 없었던 것 없었죠. 같아요. 근데 불확실성이 계속되어 왔었었는데 이번에 아마 굉장히 다들 크게 느끼시고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고 이렇게까지 단절된 거는 거의 처음의 초유의 사태인 거는 맞습니다.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세계 경제 뭐 전체적인 그 흐름을 본다 그러면 거의 모든 국가 예외 없이 다 한 4, 5% 정도 마이너스 방향으로 다 지금 바뀌었거든요. 불과 한 두세 달 만에 일어났던 변화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GDP가 차지하는 비중이 교육량으로 본다 그러면 한 2%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2% 정도 되는 규모가 지금 딱 두세 달 만에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 두세 달 만에 대한민국이 그냥 지워졌다고 생각할 만큼의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그 이후의 모습이 이 코로나 때문에 바뀔 거냐? 네.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저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가 그 자체가 변화가 아니라 지금까지 쭉 왔던 변화를 뭐 엑셀러레이트 시킨 그 역할인 거지. 작년 말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게 바다로 나왔던 게 우리나라 표현으로 쓰면 그 4차 산업혁명. 네. 뭐 제조혁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한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기업이나 학교나 사회나 그 모든 것들이 그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굉장히 더뎠던 게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이 변화가 항상 보면 준비돼서 오는 게 아니라 누가 한 방 빵 때려줘야지 오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촉매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네. 그 이후에는 얼마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준비가 돼 있느냐가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는 경쟁 우위의 요소로 작용할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결국 언택트가 된다는 말은 다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했던 뭐 프로덕트를 어떻게 디지털라이제이션 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서비스를 또 어떻게 디지털라이제이션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변화의 가장 중요한 키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기업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새로운 역량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전히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런 것들이 아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결국 하고 있는 거지만 그게 조금만 줄여서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삶, 개인하고도 굉장히 연결되는 부분들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전략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경쟁 우위의 프레임 가지고는 더 이상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발전을, 역량을 추구해 가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쟁 우위라는 게 항상 우리가 그 경쟁자를 명확히 하고 어디에 대한 변화를 예측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경쟁자가 누군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불확실해져가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쟁 전략 같은 거 특히 할 때 일신, 우일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그 디지털에 대한 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수용성을 좀 더 높여 나가야 될 거고 결국 인간이 해야 될 맨 마지막 터치라는 것들이 결국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머신이 해야 될 거, 뭐 AI가 됐든 그런 것들이 해야 될 영역과 인간이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영역들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가져가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 기계나 아니면 머신이나 아니면 그게 뭐가 됐든 디지털의 영역이 더 들어온다는 말은 인간한테 굉장히 위험이기도 하지만 인간한테 굉장히 또 다른 축복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뭐 노동시간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도 많으신데 일자리 뺏기는 거 걱정을 많이 하신데 이거 듣고 계신 분 중에 하루 뭐 20시간 정도 노동하시고 싶은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12시간, 18시간 일했던 게 불과 50년, 60년 전에는 일반적인 놈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전에는 정말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24시간을 보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간이 그런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어떻게 높여나갈 것인지 그리고 내가 지향하는 바가 뭔지에 대한 것들이 명확화된다 그러면 뭐 요즘 나오는 호모 루덴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뭐 단순하게 뭐 버려지는 소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과도 연결될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보는 것도 중요한 경쟁력이고요. 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나를 발전을 토대로 어떻게 삼을 것인지 그런 것들로 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도 중요한 게 끊임없는 학습. 뭐가 됐든지 간에요. 그게 뭐 지금까지는 사실은 보면 학습 배움 자체가 굉장히 목적을 가지고 가는 수단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그 배움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라 그러더라도 오히려 그 목적 때문에 삶의 수단이 되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을 거거든요. 방학 시즌에 교수님들은 그동안 못했던 연구 활동 많이 진행을 하시잖아요. 뭐 원칙은 그렇습니다. 방금도 뭐 학회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최근 어떤 리서치 쪽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연구는 잘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너무 오랫동안 경영 전략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휴먼 터치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가치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제한되어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경제적 가치에 대한 것들, 뭐 그게 사회적 가치가 될 수 있는 거고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그래서 뭐 ESG 관련된 것들, 관련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뭐 또 다른 규제로 지금까지는 와닿았고 아니면 단순하게 뭐 사회적 기여 정도에만 와닿았었는데 모든 기업의 밸류체인에서 그게 빠지면 사실은 경쟁력을 가져가기 힘든 부분들로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과연 기업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뭐니 해도 소비자의 존재인데 왜냐하면 소비자가 갖고 있는 문제를 풀어줄 때 결국 가치가 만들어지고 그 가치를 만드는 게 기업이라고 본다 그러면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교수님 혹시 경영 서적 관련돼 가지고 조금 하나 소개시켜 주실 책이 있으실까요? 뭐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긴 한데 최근에 책으로 나온 거 보면 뭐 두려움 없는 조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그 조직의 유연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리더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 뭐 제 후배들이 됐든 아니면 제 학생들이 됐든 그런 대화에서 어떻게 제가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최근에 아주 가독성이 좋아서요. 제가 혹시 책 쓰면 그건 꼭 사주세요. 아까 우리 저성장 이야기도 잠깐 하셨었는데 그 저성장이 조금은 더 일반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조금 더 뭐 나도 편하고 세상도 편하고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뭐 코로나의 제일 큰 피해가 확진자가 많이 이렇게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턱선이 훨씬 더 가기 죄송합니다. 있었었는데 한양대학이 제가 근무하고 있는 데는 네네네. 알고 계시죠? 이렇게 나가면 그 한강이 나오는데요. 미세먼지가 좀 많이 잦아들어서 그런지 그 낙조 비칠 때 이렇게 나가면 정말 대한민국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만큼 아름답고 교수님들하고 시간이 되면 그 밭갈로 이렇게 운동하러 나갑니다. 이 골프가 항상 저는 참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사람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게 나 오늘 한번 깨볼래 하고 나가면 반드시 삽질하고요. 항상 마음을 비우고 나가면 그렇게 하는데 이 안 맞을 때는 드라이버 특히 그럴 때는 공에다가요 거리가 안 날 때는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의 이니셜을 써놓고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치면 오 힘들어가요. 임팩트가요 한 250야드 그냥